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조선일보가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도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저는 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조중동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얘기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글들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조선일보를 믿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보수적인 그런 언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정치가 회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대응하면서 한 말이다. 법무부 장관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걸 갖다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아마 나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을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사건 2019년 민주당의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 처리 때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나 후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민의힘 힘으로서는 소수 야당 시절 집권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후보 발언은 이런 전후 과정을 감안하지 않는 말이다. 많은 당 인사는 분별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과 야유를 퍼붓다. 의자를 던지려는 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 상황이 하늘과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내분의 근본 원인은 당대표 경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 한 후보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니 여권 전체가 죽기 살기로 맞붙는 싸움으로 비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패배로 108석의 최악의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대통령 인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새신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 간 상호 비난이 위험수위를 넘더니 지금은 전당대회 이후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금도 아무 일할 수 없는 약체 정당이 분열까지 한다면 기다리는 건 파국부이다. 문제는 이 정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잘 알고 있네요. 앞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이나 논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향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애써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 당원들도 지금 아까 제가 올렸지만은 우리가 그 터키 원전 수주 했지 않습니까? 체코죠. 체코 원전 수준 했지 않습니까? 그 체코 주변에 보니까 유럽 나라들 앞으로 많이 원전을 갖다가 이제 그 지을 예정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던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답답한 면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과정부터 첫째는 어떤 그 정체성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좀 모여 있는 느낌이 들도록, 물론 이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기존의 보수는 김영삼 씨와 노태우,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종필, 그렇게 세 분이서 3당 합당할 때부터 보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뒤섞였죠. 그러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원래 워낙 이제 그 보수 그 정치를 해 오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뭐 그걸 보셔서 그런지 이제 보수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책도 그랬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지금 해결했는 그 어떤 노동조합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연금은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제 좀 미완성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욕심을 갖고 있었던지,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었던지, 거기에 이제 반대 세력들,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그 동참했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때는 뭐 120 몇 석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던가, 얼마나 거짓 선동이 휘둘렸던가, 그 거짓 선동에 헌법재판소 그 판사들까지,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명을 임명했다고 들었었는데, 무슨 경제 공동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은 누가 보였었는데, 그런 걸로 갖다가 판결해가지고 어이없이 아무런 죄도 없고 진짜 10원 한 장 이렇게 갖다가 쓸 줄 몰랐던 그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해가지고 몇 년을 감옥에, 말도 안 되는. 그래도 그분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있죠.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이 누린 사람들, 저 별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지금도 자리를 차고 앉아서 참 그 남자들이 창피하게 값싸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금 한마디도 거의 안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서운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배갚아 줘야 될 생각이 인간인데 없겠어요? 가슴에서 막 끌어오르겠지. 그런데도 국가의 혼란을 막고, 그나마 지금 어떻게 조금 국가를 수습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애쓴 모습을 보고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지금 4년짜리 그거 총선에 당선됐다고 우리 하는 거 보세요. 물론 그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한 사람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장기표 선생님입니까? 담낭항 말기해가지고 마지막 메시지까지 얼마나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메시지를 남겨놨습니까? 물론 그분의 전 인생의 어떤 운동을 전부 다 저는 뭐 긍정하고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나이 때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제 다 어느 정도, 물론 뭐 공상적으로 뭐 극락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이 정도로 체계면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걸 누리고 지금 전면에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갖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아마 이제 마지막 글을 남겼는데, 정말로 그 글을 누가 방송하는 거 보고 듣고는 저는 너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떤 참 진심 어린 국가에 대한 생각,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 그걸 보고는 그런 정성들이 나중에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22대 국회에서도 조금 자성하고, 또 스스로 좀 내려놓고, 좋은 법률들도 좀 많이 입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많이 좀 폐기를 하고, 좀 국가를 좀 씻어내고 정비하고 청소하는 깨끗한 쪽으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좋은 얘기를 말씀하신 분입니까? 한 가지 더, 그 사람은 민주화
지금 저 뭐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특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신청해가지고 그 장기표 선생은 그런 거 국민이면 당연히 그때 그 당시에는 했어야 될 운동인데 뭘 그걸로 내가 대가를 받냐라고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대요. 왜 이런 얘기는 좀 신문에 몇 명이라도 쓰고 방송에 며칠이라도 방송을 해가지고 이런 정치인도 있었다. 이게 정치인들의 표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